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순서는 그 어깨 안정화 운동입니다. 우리가 뭐 회원분들이나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깨 불안정해가지고 뭐 어깨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거나 팔꿈치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손목에 통증을 느낀다거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깨 안정화 운동을 선행하고 그 본 운동에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우리가 운동 기량을 효율적으로 늘리는 방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하고 있고 제 회원분들한테도 시키고 있는 운동들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동적 안정화 운동. 운동성 기능이 있고 자세성 기능을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플랭크 같은 것들은 정적 운동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편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 오늘은 동적 안정화 운동. 실제로 우리가 운동하는데 동적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적 어깨 안정화 운동을 하는 목적이 견갑 상완 리듬의 인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 스카플로 휴머럴 리듬 파트에서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의 어깨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견갑 상완 리듬이 깨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안 보셨던 분들은 이제 전편에 넘어가셔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적 안정화 운동의 목적은 깨져 있는 혹은 불안정한 견갑 상완 리듬을 다시 재인지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해당 근육들이 다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죠. 활성화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견갑 상완 리듬 하는데 주도적인 기능을 하는 근육들이 뭐예요? 상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전거근,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 중부 승모근까지 견갑골의 상방 회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죠. 그래서 견갑 상완 리듬에서 이 근육들이 제 역할을 적재적소에 잘 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강화된다 이렇게 보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강화되죠.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걸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운동, 이렇게 하면은 뭐 하부 승모근이 좋아지겠구나, 상부 승모근이 좋아지겠구나, 전거근이 좋아지겠구나, 제한적으로 좋아진다는 걸 항상 알고 명심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동적 안정화든 정적 안정화든 아주 대표적인 상방회전 기능을 하는 게 승모근 그리고 전거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운동들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제가 호흡이라는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회원분들을 케어하기에 앞서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호흡 패턴이 깨져 있다 그러면 그 호흡부터 어떻게 정상화를 시키는지에 대한 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어깨 문제라 그러면 어깨 단일 근육의 문제로 이렇게 풀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트렌드가 그렇지가 않죠. 체간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근육들이 재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 파생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저도 그거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호흡이나 고관절의 움직임 그리고 트렁크에 해당하는 근육들의 케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정상 호흡에 대한 강의도 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것도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도움될 것 같고, 결국에는 정상적인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립케이지, 갈비대 하각을 잡고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는 호흡이 정확하게 일어나는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인헤일, 들숨에서 갈비대가 바깥쪽 위로 올라간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바깥쪽 위로 확장된다. 이게 과도하게 위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확장이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잡고서 호흡을 한다. 호흡 인지를 먼저 시킨다. 앉아서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흉추 가동합니다. 지금 갑자기 상방회전 얘기해놓고서 왜 이렇게 동떨어진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빠뜨리고 알려드리기가 좀 모호해서 바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흉추의 신전이 견갑골의 포스테리어 틸팅을 만들죠. 후방 경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라운드 숄더를 전방 경사라고 해석하는 문제가 뭐냐면, 흉추의 신전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어깨에 이렇게 말려 있으면 결국엔 흉추가 같이 말리는 거고, 흉추가 말려 있다는 얘기는 견갑골은 전굴되어 있다, 라운드 숄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흉추가 펴지는 움직임이 정상화가 되어야 견갑골, 어깨뼈도 이렇게 후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처럼 폈다가 구부렸다, 폈다가 구부렸다, 이 동작에서 구부리는 걸 오래 하실 필요는 없고, 편 동작에서 호흡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펴서 머물러 있다가 호흡도 한번 해보고 다시 구부렸다가 다시 피고, 이런 동작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은 다 마지막에 이제 동영상으로 정리해드릴 테니까 지금 슬라이드는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폼롤러 슬라이드, 제가 좋아하는 이 상방회전 기능성 운동인데,
견갑골의 상방회전을 하려면 견갑골만 이렇게 상방회전 시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팔을 이용해서 한단 말이죠. 상완골이 올라가면 견갑골도 같이 상방회전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폼롤러를 바닥에다 두고 밉니다. 밀었다가 다시 당겨오고, 밀었다가 다시 당겨오고,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두 가지 느낌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상방회전 하면서, 상방회전이라는 게 어깨뼈의 하각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각이 바깥으로 빠지는 거죠. 하각이 바깥으로 빠지면 전거근의 하부 섬유가 구심성 활성화죠. 수축하죠. 그래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이거, 전거근 하부 섬유. 전거근 전체인데 하부 섬유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부 승모근의 활성화. 상방회전을 하게 되면 제가 그림으로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위에서 제가 찍어 놓은 거죠. 위에서 보면은 폼롤러를 미는 과정에서 견갑골은 상방회전, 지금 상방회전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하부 승모근이 이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팽팽해지는 신장성 스트레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팔을 모았다가, 폼롤러로 팔을 모았다가 왼쪽처럼 밀어내면 견갑골은, 어깨뼈는 상방회전을 할 거고, 상방회전하면 여기 하부 승모근이 이 정도의 에리어에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텐션 스트레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매우 직관적으로 하부 승모근의 느낌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운동보다 하부 승모근의 인지는 이 운동에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원분들한테도 1차적으로 추천드리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레이즈. 근데 이 Y레이즈를 저는 좀 다르게 써먹습니다. Y레이즈 우리가 하부 승모근 운동이라고 많이 소개를 하고 저도 그렇게 배워서 이제 써먹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Y레이즈 하면 하부 승모근에 자극이 오나요? 느끼기가 어렵단 말이죠. 하부 승모근 자극을 느끼기가 매우 어려워. 오히려 이 견갑이 리트랙션 하면서 상부 승모근이나 중부 승모근에 이 긴장도가 높으신 분들은 상부 승모근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Y레이즈를 어떻게 써먹냐면, 견갑골 후굴, 포스테리 틸팅을 만드는 관절의 움직임을 인지시키는 데 사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팔을 이렇게 뒤로 기울이면, 이렇게 뒤로 기울이면 견갑골은 전굴돼요, 후굴돼요? 포스테리 틸팅이야, 엔테리 틸팅이야? 포스테리 틸팅하죠. 포스테리 틸팅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견갑상한 리듬에서 매우 중요한 견갑골의 정렬은 포스테리어 틸팅이죠. 그렇기 때문에 견갑골이 후굴되는 움직임을 인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Y레이즈는. 저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SA 플랭크, 제가 이거 이름을 지어낸 건데, 플랭크 기법으로 하는 SA가 뭐냐면은 세라투스 엔테리어, 전거근 기능을 이용한 플랭크라고 제가 해서 이름을 지어낸 겁니다. 전거근의 기능이 뭐죠? 앞텀리근의 기능이 견갑골의 프로트랙션이죠. 전인이죠. 전인된 상태에서 전거근은 구심성 활성화하잖아. 그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특히나 가슴 운동할 때 전면 삼각근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숄더 패킹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슴 운동에서 숄더 패킹을 제대로 못한다, 안정화가 떨어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이 SA 플랭크를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엔 플랭크 자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이 조금 안타깝게 나왔는데, 원래 플랭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플랭크 여기 플랫하게 만들어야 되죠. 플랭크에서는 척추의 만곡 상태가 정렬이 일자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좋은 정렬이라고 보잖아요. 지금 이렇게 전굴되어 있으면 사실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아무래도 견갑골을 전인시키면 흉추에 후만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저도 그 통제가 덜 일어나서 요추가 전만된 동작이 나온 것 같은데, 뭐 배제시켜 놓고 보자고요. 척추 정렬이 맞았다고 치고 견갑골을 접었다 폈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동영상으로 보시면 아실 거고, 접었다 폈다 접으면 뭐예요? 리트랙션이죠. 리트랙션 하면서 전거근은 늘어나면서 힘 발생하겠죠. 신장성 수축하잖아요. 왜냐면 체중이 실려 있으니까. 자, 밀어내면 구심성 활성화하는 거죠. 짧아지면서 힘 발생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서 봤을 때도 지금 얘는 펴놓은 상태고 얘는 접어놓은 상태죠.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하다 보면 이 밀어낸 상태에서 이 견갑골 내측연 중에 어디가 뜹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숄더 패킹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SA 플랭크에서 밀어낸 동작에서 견갑골 내측연 어딘가가 불안정하게 떠 있을 겁니다. 립케이지에서 멀어져 있을 거예요. 해당하는 분들한테 이제 훈련을 시키면 되겠죠. 훈련을 시키고 혼자서 긴 운동 하실 때도 꾸준히 반복해서 하시라고 큐잉을 드리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자, 요거는 이제 전거근의 하부 섬유가 가장 많이 쓰이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전거근을 느낄 수가 있는데,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운동에서 전거근의 자극 느끼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감각신경의 분포도 많지 않은 근육이기 때문에 느끼려면은 통제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의 무게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누워서 덤벨을 잡았죠. 덤벨을 위로 밀면 뭐예요, 이거?
프로트랙션 시킨 거죠. 또 전인시킨 거예요. 전인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덤벨을 머리 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에 대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요로 미는 힘, 요로 미는 힘의 합입니다. 그래서 전거근 하부 섬유가 쓰이기가 매우 좋은 환경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내리면 흉추에 신전이 일어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리를 이렇게 위로 올리고 있으면 우리가 데드버그 같은 자세는 뭐예요? 신전을 안 만들려는 자세잖아. 반대로 다리를 이렇게 내리면 척추에 신전이 일어나죠. 척추의 신전을 요추에서 과도하게 신전을 만들면 안 되고 최대한 흉추에 신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견갑골을 위로 밀어내면서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쪽 손은 뭐예요? 전거근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맞춰보세요. 자, 1번 그림, 2번 그림. 어디서 전거근 하부섬유 활성화됩니까? 2번이죠. 2번. 2번에서 전거근 하부섬유가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전거근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되겠죠. 전거근이 갈비뼈 1번부터 9번까지 있다. 그 구조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유추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다음 운동. 원한 프론트 레이즈인데, 프론트 레이즈는 덤벨로 하는 거 전면 삼각근 운동 아니야? 프론트 레이즈가 원래 전면 삼각근 운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팔을 이렇게 올리는 동작을 뭐라 그래요? 견관절의 굴곡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견관절의 굴곡, 그리고 외전, 이런 기능들이 상방회전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걸 시키는 겁니다. 팔을 요 앞으로 냈다가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들을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여기까지만 내렸다가 완전 끝까지 올리는 거야. 팔을 쭉 뻗어 올리셔야 돼. 전면 삼각근 운동인 프론트 레이즈랑 다른 점이 뭐예요? 프론트 레이즈는 이 밑에서 여기까지 올리잖아. 그럼 뭐 필요에 따라서 여기까지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밑에서 위로 올리는 운동들을 하는 건데, 얘는 시작 지점이 90도라고 보면 돼. 90도에서 180도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견관절 굴곡 상태에서 견갑골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동적 안정화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싱글레그 타입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통합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느끼시겠지만은 상지의 기능이, 어깨의 기능이 왼쪽이 떨어지면 대부분 오른쪽을 축발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은 왼쪽 다리도 체중을 지지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이거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현장에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운동을 어떻게 통합을 시켜놨냐면, 체중 지지가 약한 쪽 다리, 자, 저 왼발 섰죠? 왼발 체중 지지하고 팔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야. 그럼 왼쪽 다리가 체중 지지하는 기능과 왼쪽 견갑골이 상방회전하는 움직임을 같이 만들어내는 운동이죠. 저는 이런 싱글레그 타입의 운동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양발로 섰을 때보다 왼쪽 다리가 체중 지지하는 기능까지 플러스 시켜서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뭐 움직이는 동적 기능을 하는 건 아니죠. 정적 기능 하는 거죠. 체중 지지하는 기능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번에 동적 안정화 운동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빠르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동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강의 때는 제가 어깨 안정화 운동에서 정적 안정화 운동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